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찰용 드론 프로젝트를 맡은 롤로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롤로팀 팀장을 맡은 권기훈입니다. 지금부터 정찰용 드론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개요, 드론 설계, 드론 제어, 수행 결과 4가지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파트를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 선정입니다. 프로젝트 주제 선정은 팀원과의 회의를 통해 선정했고, 개인용 배달 드론, 개인 경호 드론, 군중 밀집도 감지 드론, 안면 인식 드론 총 4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중 안면 인식 드론을 이용한 미앗 및 실종자 찾기로 선정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종 아동 신고의 경우 매년 약 2만 건에 달하고 있고, 실종자 수는 매년 약 7만 건 정도이며, 그중 미발견된 실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아 찾기와 실종자 찾기에 투입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마스터 스케줄입니다. 총 43일 기준으로 스케줄을 편성했고, 일자별로 진행해야 할 프로젝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중요도와 개별 목표치 및 진척도를 퍼센테이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계획 대비 실제 진행률을 체크하여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실행 사례입니다. 프로젝트 실행 사례로는 LG U+에서 축구장 20개 넓이의 하늘공원에서 3분 만에 미아를 찾아낸 사례가 있고, 울산시에서는 AI 기반 드론을 이용하여 미아 찾기, 조난자 수색, 방범 순찰에 투입하는 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각 지역 소방서에서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놀이동산, 공원 등 규모가 넓은 시설에서 정찰용 드론을 수색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저희 욜로팀 프로젝트 목표는 욜로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 사물 식별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하고, 픽스워크 드론과 접목시켜 실종자 수색, 미아 찾기에 투입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학적인 설계로 효율적인 기체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김명화 팀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역설계와 해석 그리고 보안 설계 일부분을 맡은 김영화입니다. 역설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설계 모델은 F450 기체로 교육과 입문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 기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찰 임무의 적당한 크기였으며, 정찰 장비의 추가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역설계 모델링은 회의를 통해 각각 부품을 나눠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드론 베이스 플레이트입니다. 합판은 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으로 전선을 판에 납땜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파워 모듈은 배터리의 높은 전력을 픽스워크에 맞게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GPS는 드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부품이고, ESC는 비행 컨트롤 신호를 모터에 전달하여 모터의 회전을 제어해주는 부품입니다. RX는 수신기라고도 하며 드론을 무선으로 조종하기 위해 조종기와 짝을 이루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전은 드론의 상태를 신호음으로 알려줍니다. BLDC 모터는 안쪽에 브러쉬라는 부분이 없으면서 DC 모터와 비슷한 출력을 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SC로 회전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드론에서는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2가지 타입을 사용합니다. 프로펠러는 타입과 모터에 맞춰 사용하시면 됩니다. 랜딩 기어는 드론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며, 텔레메트리는 기체의 상태를 지상과 연결해 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만드는 부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블루투스 같은 겁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F450 모델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임무 수행을 위해 추가로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역설계 파트에 넣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쪽 제어 파트에서 다루겠습니다. 암은 플레이트와 함께 드론의 뼈대 역할을 하며 끝에는 모터를 장착합니다. 틱스호크는 드론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는 비행 제어 장치로 드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장치입니다. 와이어링은 모터, ESC, 회로판을 전선으로 연결해주는 작업인데 전선이 길어질수록 전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단 거리 배치를 알아보기 위해 작업했습니다. 모델링한 파트를 합쳐서 만든 F450 역설계 모습입니다. 조립되는 장면의 영상입니다. 다음은 프로펠러 및 모터 설계입니다. 드론 비행에서 기체의 총 무게와 그에 따른 모터의 성능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부품으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모터의 성능을 알아보고자 추력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설계로 작업한 뒤 3D 프린터로 분할하여 출력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테스터기를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방식은 위에 손저울을 고정한 뒤 모터와 프로펠러를 연결하여 서서히 RPM을 올려가며 당겨지는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모터를 90% 정도 출력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805g의 추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터의 데이터 시트에서 822g이라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큰 차이 없는 결과를 얻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테스터기가 회전을 견디지 못하는 등 안전상의 이유로 최대값을 얻지 못하였으나 모터 한 개당 800g을 들어올린다는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최대 3.2kg까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로펠러 속도 해석은 솔리드웍스의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였으며 수업했던 내용을 토대로 드론이 비행할 때 공기 흐름, 압력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프로펠러의 속도 공면 해석입니다. 프로펠러의 중심부는 공기에 닿는 면적이 적어 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프로펠러의 끝부분은 회전의 영향으로 공기의 속도가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력입니다. 프로펠러 끝에 원심력이 작용하여 중심부보다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예입니다. 잘못된 원인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치수, 억지 조립, 프로펠러 모델링 실수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통과했던 바람이 다시 말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에너지가 상승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순환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조종 컨트롤이 어려워지거나 결국엔 추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진을 입력해주거나 추력값을 올려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립 해석 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모터 RPM 값을 올려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공기가 프로펠러를 통과하면서 회전을 거쳐 이렇게 방사형으로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압력은 전체적으로 문제 없었으며 미미하지만 프로펠러를 통과하는 잠깐 동안은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 개선 및 보완 설계입니다. 제가 암을 재설계하게 된 이유는 무게를 줄여 성능을 개선하려는 목적과 장비 추가 설치를 위해 높이를 높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암보다 가벼우면서 공기에 닿는 면적을 줄여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을 비워냈으며 옆면은 전선 배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구멍을 냈고 구멍은 트러스 구조를 참고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보강대의 역할을 할 ESC 거치대는 보완을 하였지만 설계 해석 단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결국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해석 영상입니다. 이것은 앞에 동영상의 미세스 응력값으로 나타낸 보고서입니다. 미세스 응력이란 구조 해석 결과 표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보시면 여기 일부분 조금 과한 응력이 보일 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옆면이 휘어서 변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3D 프린터 출력물에서도 옆면이 얇아서 지탱해주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모습 확인했으며 그로 인해 ESC 거치대가 부러지는 등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보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변경하였으며 전선 조립이 용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안쪽에 지지대를 삽입하여 해결하기로 결정했는데 지지대를 어디에 해야 할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5개의 구멍 전부의 지지대를 사용하면 설계 목적인 무게줄이기에 맞지 않아서 3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중 2개는 위에 설치하여 ESC 거치의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위에 3개인 1, 2, 3번을 조립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힘을 버티지 못하고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위에 2개, 아래에 1개인 1, 2, 4번을 조립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충분히 변형 없이 버텨주는 모습이 결과로 나왔고 최종 형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암의 무게를 측정했을 때 55g이었으며 새로운 암의 무게는 37g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무게보다 약 33%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3D 프린터로 출력했기 때문에 내부가 어느 정도 비어있던 점이 무게 감소로 나타났고 목적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랜딩 기어를 설계해 주신 김재현 님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욜로팀의 설계 변경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람을 인식하여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핵심은 카메라인데요. 네, 저희는 카메라를 보호하고 시야를 확보하도록 설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드론의 랜딩 기어를 항공기의 랜딩 기어처럼 접이식으로 개조하여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1차 수정입니다. 처음 수정할 때는 원래 있던 랜딩 기어에서 살짝 변형하여 중간을 기계의 관절부로 만들어 간단하게 설계했습니다. 네, 여기가 관절부고요. 위에 그림처럼 설계할 경우 착륙 시 관절부에 힘이 쏠려 무게를 못 버텨 부러지기 쉽고 그대로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DC 모터를 사용할 것인데 연결할 부위가 마땅히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네, 2차 수정입니다. 1차 수정에서 랜딩 기어가 무게를 못 버텼기 때문에 랜딩 기어를 변형하지 않고 드론 프레임에 랜딩 기어를 접어줄 장치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설계할 때 DC 모터를 사용할 것인데요. 모터와 랜딩 기어 장치에 연결할 때 DC 모터의 회전 속도를 줄이고 서로 다른 축으로 만나 회전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두 축이 교차할 때 두 축 사이에 운동을 전달하는 공통점을 가진 두 기어, 웜 기어와 베벨 기어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DC 모터에서 랜딩 기어로 전달되는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두 기어 중 하나를 채택하여 사용할 것인데 베벨 기어는 3대2에서 5대1의 가속비를 가졌지만 웜 기어는 5대1에서 300대1 정도의 높고 범위가 넓은 가속비를 가지고 있어 웜 기어를 채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2차 수정된 장치는 웜 힐을 장착하고 DC 모터에 웜을 끼워 설계해 보았습니다. 사실 디자인적으로도 웜 기어가 좀 더 예뻐 보여서 이것도 선택한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접혔을 때랑 아래 것은 펴졌을 때의 사진입니다.
하지만 2차 수정도 실패하고 다시 수정했는데요.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DC 모터보다 서버 모터를 채택한 겁니다. DC 모터는 속도를 무선으로 제어할 수 없지만 서버 모터는 위치 제어와 속도 제어에 유용하므로 각도를 설정하여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C 모터와 다르게 회전 가능한 각도가 정해져 있어 2차 수정에서 정한 원기어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미션 플래너입니다. 미션 플래너란 비행기가 헬리콥터 로버를 위한 지상 관제소로 임무를 설정하여 제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미션 플래너를 사용하여 드론의 픽스워크에 펌웨어, 즉 서포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 미션을 입력해 제어할 수 있고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듯 미션 플래너를 이용하여 랜딩 기어를 프로젝트의 목표에 맞게 미션을 주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DC 모터보다는 서버 모터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론의 무게입니다. 드론을 날릴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드론의 무게인데요. 드론은 배터리로 비행하는 기체로 배터리의 용량과 효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게가 무거우면 BLDC 모터에 들어가는 힘이 세져서 배터리가 빨리 떨어져 비행 시간이 감소합니다. 또 2차 수정본으로 제작하면 DC 모터를 4개를 사용하여 각각의 랜딩 기어 다리에 장착을 해야 하지만 서버 모터로 제어하면 1개 또는 2개로 제어할 수 있어서 서버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네, 결론은 DC 모터보다 서버 모터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버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차 수정인데요. 3차 수정은 서버 모터를 어떤 장치로 만들어야 할지 생각해보다가 서버 모터가 주로 사용되는 로고파를 보고 그리퍼를 떠올라 이걸 토대로 초기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초기 디자인에서 서버 모터랑 연결될 랜딩 기어를 흔히 사용되는 평기어를 채택하여 설계했습니다. 모터를 2개로 달면 안정적이지만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 육각 서포터를 연결하여 1개로 제어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또한 카메라를 보호하도록 설계했으며 안정된 착지를 위해 두께를 좀 두껍게 하여 설계해 보았습니다. 네, 3D 프린터로 랜딩 기어 장치를 뽑아 제작해 서버 모터를 배터리 테스터기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작동하는 영상입니다. 네, 착륙할 때는 이렇게 다리가 내려가고 이륙할 때는 이렇게 접히는 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영상에서 랜딩 기어가 움직인 값은 약 1100에서 2200 사이에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작동은 잘 되었지만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아 연결 부위의 구멍을 좀 더 키워 후가공하여 움직임을 매끄럽게 했습니다. 네, 테스터기로 알게 된 값을 미션 플래너를 통해 서버 모터와 픽스워크를 연결하여 미션을 설정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드론 조종기에서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미션 플래너에서 들어간 사진인데요. 서버 모터의 움직임의 각도를 설정하는 사진입니다. 저희는 서버 9번을 활성화시켜 작동할 것인데요. 구성창에 매개 변수 목록이 들어가 서버 9을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여기 보이시면 맥스와 민 값이 있는데요. 여기에 각각 알아낸 값을 입력하여 설정하고 다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사진입니다. 네. 네, 위 사진은 서버 모터를 픽스워크 9번 채널을 활성화시켜 작동하도록 설정해주는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하면은 9번 채널이 활성화되어 무선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동영상은 전에 했던 작업을 확인하는 단계로 무선으로도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노트북의 마우스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전에 설정한 값에 따라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후가공하여 매끄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작동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종기로 작동되는 장면은 수행 결과 영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나올 겁니다. 네, 다음은 배터리 케이스와 프로펠러 가드인데요. 원래 모델에는 배터리 케이스가 고정이 잘 안 되어서 보완했고 프로펠러 가드는 없어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의 중량이 많이 나가 배터리 케이스는 유지하고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 프로펠러 가드는 뺐습니다. 네, 다음은 드론에서 중요한 부품들을 보호하고자 기존 제품에 없었던 드론 커버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처음 설계는 본체만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디자인으로 하였지만 와류 현상, 즉 유체의 흐름 일부가 교란 상태에 빠져 본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는 형상인데요. 이로 인해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에어포일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했습니다. 네, 에어포일은 양력을 최대하고 항력을 최소화하도록 만든 유선형 날개의 단면인데요. 이것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나 항공기의 날개 등 이것을 참고하여 전부 설계된 겁니다. 네, 위 사진은 저희가 개선한 어셈블리로 저희 조는 직접 설계한 부품을 사용하여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전기가 통하는 드론 프레임과 모터, 프로펠러 등 중요 부품들을 제외하고 3D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작했습니다. 네, 이것은 솔리드웍스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인데요. 드론이 작동된 영상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3D 프린팅 및 조립입니다. 저희 조가 쓰는 3D 프린터는 큐비콘 제품과 엔더3 제품들을 사용했으며 아래 보이는 것은 X, Y, Z축의 크기입니다. 작은 부품은 큐비콘을 썼으며 큰 제품은 엔더3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 모두 FDM 방식 3D 프린터기인데요. FDM 방식이란 열 가속성 재료를 녹인 후 노즐을 거쳐 압출되는 재료를 한 층 한 층 저층에 가는 방식으로 흔히 집이나 작은 사무실에서도 쓸 수 있는 대중적인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또 냄새도 잘 안 나죠. 그리고 저희가 쓴 재료는 PLA 재료로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 만든 재료로서 무독성,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해 유해 물질이 발생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으로 후가공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3D 프린터기로 하는 사진이고, 네, 다음은 저희가 제작하는 사진입니다. 네,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드론 커버를 뽑았는데 곡면으로 되어 있어 약간의 거칠어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퍼티 작업을 하였고, 퍼티 작업을 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작업이 좀 반복된 직업이라 그런지 많이 지치고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과도 있었고요. 그만큼 보람도 있었고요. 네, 조립하고 락커로 도색까지 입혀서 광까지 칠한 저희 사진입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신창님께서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